이곳은 서울특별시 마장축산물시장 옆 왕십리 곱창거리. 옆집, 길 건너 앞집, 옆집 모두 곱창 전문 음식점이다. 네, 너무 좋아합니다. 곱창이 비싸니까 이제 가족끼리 먹을 때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 하죠. 왕십리 곱창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맛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긴 것 때문에 싫어했는데 먹어보고 맛있어서 좋아해요. 전 대창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해요. 세척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게 잔여물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찝찝해서 못 먹겠어요. 무조건 가서 먹어요. 곱창 가서 먹어야 맛있어요. 간편식 홈쇼핑에서 조리된 거 반조리 음식 해서 먹고 있어요. 곱창 좋아해서 한국 놀러 올 때마다 먹으러 오고 있어요. 관리가 힘들어서 잘 허가가 안 나와갖고 먹기 힘들어요. 미국, 캐나다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습니다. 축산물 시장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없어서 못 먹죠. 마장동 시장에서 잡아서 바로바로 해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쪽으로 와서 먹는 거예요. 축산 부산물 내장 요리를 고기처럼 즐기는 사람과 더럽고 혐오스러운 식재료로 여기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러나 내장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좋은 곱창을 골라오기 위해 음식점 사장님들은 하루에도 두서너 번씩 마장축산물 시장으로 나간다. 매일 마장동 축산물의 시장에서 제가 직접 가서 선별을 해오거든요. 아무래도 마장동이 가까우니까 저희가 다른 데보다 신선도를 더 높여서 드릴 수가 있어요. 마장축산물 시장에서 나오는 내장은 어떻게 싱싱한 식재료로 우리 곁에 올까? 그곳에 대한 편견은 없을까? 혐오에서 환호로 바뀌는 순간, 밥상에 오르기 전까지 더럽고 징그럽다고 여기는 부산물과 부산물을 손질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다. 오래 든든하도록 서민들에게 단백질과 에너지를 공급했던 마장축산물 시장. 한국인의 대표 푸주간 마장축산물 시장의 북문은 청계천과 닿아 있고 시장으로 통하는 가장 넓은 통로이다. 제가 한 50년 정도 됐으니까요. 처음엔 우시장이 있었어요. 소시장이 여기에 서니까 도축장을 여기에 짓게 되죠. 숭인동 쪽에서 마장동 쪽으로 도축장이 이전해 오면서 부산물이 이제 나오는 과정이 생겼는데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이 일부 이제 이 시장 밖으로 나오게 됐어요. 소고기는 각 지역에 정육점 하는 사람들이 고기는 다 가져가고 자기네가 필요치 않은 부산물은 소, 발, 머리, 내장 등등은 이제 이 시장으로 나오게 됐어요. 소 내장, 돼지 내장 이런 부분들을 이제 깨끗이 세척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그런 작업을 했는데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걸 먹게 만들어서 팔았던 것 같아요. 도축장에서 소나 돼지는 깨끗하게 작업을 하지만 내장까지 깨끗하게 손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내장을 내보내는 거죠. 그게 싸게 나올 거 아니에요? 싸게 나올 것 같다 고생하면서 이제 그걸 닦아서 세척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마장축산물 시장은 육류고기 시장으로 유명하지만 부산물 시장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마장축산물 시장이 있는 이곳은 청계천 뚝방이 있는 곳이다. 뚝방촌에는 빈민들이 판자촌을 이루며 살았다. 땅을 살 수 없는 소작농과 고향을 등진 가난한 사람들은 도회지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서울로 일자리를 찾아 올라왔지만 갈 곳은 없었고 일자리는 찾기 어려웠다. 1958년 소시장이, 1961년 도축장이 마장동으로 이전하면서 도축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도축장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가져다 판매하는 사람들도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몫이었다. 일을 시작한 것은 아는 지인 때문에 왔는데 70년도 전만 해도 그래서 마장동에만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백정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좀 혐오스럽다는 사람들이 해서 있다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 서너 번 하다가 이제 먹고 살라 하다 보니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일로 먼저 곱창을 먼저 따냅니다. 지방과 대창 분리 작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천엽하고 홍창하고 분리해서 세척하고 그다음에 또 양도 세척하고 허파도 세척하고 아직도 백정이라는 생각은 무의식적이 갖고 있고 지저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물작업을 하기 때문에 좀 3D 업종이라고 봐야 합니다. 힘든 것은 제일로 사람이 구해지를 못해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곳 축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백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제는 앞에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시선은 과연 사라졌을까? 우리 사회의 차별의 악습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도축업자를 향한 처남에 대한 시선은 의식 속에 자리해 사람을 해하는 범죄를 두고 인간 백정이라는 말을 흔히 쓴다. 고기나 내장 이런 것도 전부 상품 가치가 있는 건 다 골라내고 뼈도 좋은 부위는 이제 뭐 상품으로 팔고 거기에서 몸 팔고 냄새를 난다든가 뭐 또 상품 가치가 없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수거를 해서 이제 동물성 잔재물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뒤치다거리를 다 우리가 한다고 봐야지. A급으로 이제 전부 갖다가 이제 식품을 만들고 B급은 예를 들어 비누나 뭐 이런 걸 만들고 또 이제 그 밑에 C급은 전부 저기 사료로 전부 사료 공장으로 다 가는 거지. 발톱은 발대로 팔고 가죽은 가죽대로 팔고 이 마장동 시장에서 버리는 게 거의 없어요. 동물성장 수준 운반하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과정은 하치항이 없다가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떠내기로 한다고 봐야지. 이제 하루에 마당도 한 150톤, 200톤 정도 나오는 거를 전부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공장으로 가는 거지. 기름뼈 이런 게 전부 다 외관상으로 보기는 나빠요. 피물도 흐르고 뭐 악취도 흐르고 뭐 사실 좋지 않으니까. 고기 덩어리에서 정육을 발굴해내고 나면 뼈가 남고 내장 덩어리에서 부산물을 발굴해내고 나면 기름 덩어리가 남는다. 이 뼈와 기름 덩어리가 동물성 잔재물이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일을 하려 들지 않는다. 부산물과 잔재물 작업장의 사장과 노동자도 중국인과 몽골인 등 외국인으로 채워지고 있다. 마장 축산물 시장 안의 철길 주변은 여기가 한국이냐 중국이지 하는 푸념이 흘러나온다. 지금 현재 그 공장들이 다 외곽 있잖아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량, 영천, 또 뭐 대구, 저 어디야 문경 뭐 전부 이 각지에 다 있어요. 먼 데에서 여기서 보통 한 3시간, 4시간 가야 될 정도의 다 공장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실공하면 운임이 안 나와요. 물량이 아침 8시 정도 되면은 기름이 한 자루, 두 자루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언제 끝나느냐? 저녁 한 8시, 9시에 끝나요. 이 작업이 모든 게. 한꺼번에 나오면 간단해. 동물성 잔재물을 전부 한테 모아서 싣고 깨끗하게 해서 주민들 편리, 상인들 편리 모든 걸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반대를 하느냐 했더만 주민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여기에 들어오는 자체가 싫다 이거죠. 그런 거 들어오면 우리가 집값도 떨어지고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못하게 됐어요. 마장 축산물 시장 일대 도시재생 사업은 2017년 선정되어 지역설명회와 주민공청회,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 상인들은 행정과 협치를 시작했다. 계획안을 만들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활성화 사업에 들어간다.
악취 감소, 작업 환경 개선 등 마장 축산물 시장의 환경 개선을 주요 사업으로 삼았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통 문제가 발생했고 유지처리 현대화 사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차질을 빚게 된다. 환경 개선 문제가 시급한데 환경 개선 문제가 하기가 힘들어요. 왜? 전부 다 개인 재산 때문에. 왜? 지금 이대로도 해도 세금 잘 받고 괜찮은데 도로 빼고 뭐 이것저것 빼다가 보면은 50평짜리 건물이 30평밖에 안 나오니까 20평에 대해서는 오히려 월세를 못 받고 하는 더 손해다. 현대화 시설하는 거라 우리는 싫다. 이대로가 더 좋다. 건물주 한 1000여 명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 뭐 한 50% 설득이 좀 가능하지만 10% 설득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이 마장동이 옛날에는 변두리였어요. 여기가 서울 시내 중심이 돼버렸어요. 이 중심지에서 이런 내장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 상인들도 많이 해요. 이게 중심지니까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부패하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빨리 수송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축량이 작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 했는데 지금은 한 400~500개가 넘어버립니다. 육류소비는 우리 어렸을 때 1년에 고기 한 근도 못 먹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일주일에 뭐 한 근 이상 먹지 않습니까? 소비가 늘다 보니 이게 사업자 등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구이 곱창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인기가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했어요. 구이 곱창 구하기가 엄청나게 힘든 정도로 구이 곱창이 비싸지고 귀한 몸이 돼버렸죠. 소를 잡는다고 해서 구이 곱창이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10마리 잡으면 10마리 중에서 한 2마리 정도나 구이 곱창이 나오는 거예요. 선별을 해야 돼요. 곱창이 딸리니까 외국에서 수입도 많이 했어요. 수입한 곱창이 구이 곱창용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 살림이 나아지면서 우리 식문화도 많이 바뀌었다. 마장 축산물 시장은 외부 환경 변화로 사라질 위기에 여러 번 처했지만 육류 섭취의 폭발적인 증가로 점점 더 몸집을 키우고 있다. 50년 넘게 시장을 지키는 상인들도 항변할 게 많다. 정부에서 그것은 농협이하 식약청 이쪽에서 많이 신경 써 주셔서 도축장 옆에다가 가공 공장을 크게 세척실을 크게 좀 지어서 분양을 해서 거기서 하면은 아주 유생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도축하는 데서는 도축해서 거기서 나가는 물건은 뭐든지 100% 깨끗하게 손질해서 먹을 수 있도록 내보내라. 이런 것이 아마 정해지면 도축장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국가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건물에다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이 시장 전체를 개선을 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이게 그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봐야죠. 상인들이 얼마나 자기가 이 업을 끝내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느냐, 그런 게 중요해요. 자기들이 하는 만큼 이 시장은 존재할 것이고 자기들이 잘못하고 서툴게 하면 민원에 밀려서 결국은 시장은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상인들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라죠. 그리고 정부 정책이 이런 어려움이 있는 시장을 좀 살펴주는 그런 정책이 좀 따랐으면 합니다. 이곳 일부 주민들은 축산물 시장의 냄새가 역겹다. 부산물과 잔재물이 징그럽다. 아이들이 놀란다. 시장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부산물의 혐오스러운 외관과 잔재물의 악취와 핏물에 놀라 시장 지나기를 꺼려하고 어쩔 수 없이 지날 때는 인상을 찌푸린다.
시장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 이면에 부산물과 작업 상인들에 대한 잠재된 차별의식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되물어본다. 고기는 먹겠지만 나머지는 알 바 아니라는 전체 공동체의 이익이 아닌 끼리끼리 이익을 공유하는 세상. 각자 도생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100년 전 인류애를 추구하며 우리 선조들이 펼쳤던 형평운동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길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형평운동은 1923년 4월 25일 우리 진주에서 시작돼 가지고요. 전국적으로 확산된 백정들의 신분 해방 운동이기도 하면서 또 사회개혁 운동이었고 또 민족 해방 운동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요즘은 또 뭐 공동체 운동이었다 뭐 이렇게도 평가되는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인권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평운동은 이학찬, 장지필 등 백정 출신과 강상호, 신현수 등 양반 출신 사회운동가들이 함께했다. 형평운동은 인류애와 평등, 인권을 말하는 사회운동이었고 농촌운동, 소년운동, 교육운동, 노동운동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가부개혁으로 그러니까 법적인 또는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신분제도가 없어졌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 백정에 대한 차별만큼은 여전히 아주 심했습니다. 백정들에 대한 어떤 차별은 한마디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어서도 차별을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심했던 것이 이제 교육에 대한 차별, 그리고 또 호적에 이제 백정이라는 신분이 표시되는 이런 실질적인 이제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 백정들이 정말 우리도 인간다운 삶, 참 사람이 되고자 당시 진보적인 어떤 지식인들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신분 해방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죠. 회원 자격으로 조선인이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비백정 출신들이 대거 이렇게 형평운동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당시 백정의 아이들은 학교를 다닐 수 없었다. 강상호 선생은 꾀를 내어 백정의 아이를 양자로 삼아 호적에 올려 학교에 입학을 시킨다. 천석군의 재산을 모두 쏟아부으며 형평운동에 매진한다. 이런 일들로 인해 강상호 선생은 새백정으로 불리며 또 다른 차별과 멸시를 받았다. 말년을 아주 외롭고 힘들게 살았는데 강상호 선생이 그런 어려움을 이 백정 출신들이요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이제 이 정육점을 하는 백정들이 항상 고기를 강상호 선생님한테 보냈고요. 약방을 했던 어떤 분은 항상 선생님의 건강을 챙기시면서 약을 다 무료로 제공을 하셨거든요. 100년 전에 그들의 외침이 과연 우리 한국 사회에 과연 사라졌는가? 이건 되게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성별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국적이라든지 또 민족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또 직업 이런 어떤 이것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사회 곳곳에 차별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형평의 가치 또 형평의 정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또 미래 가치로서 충분히 중요하다. 100년 전 계층과 상관없이 직업과 상관없이 함께 어울리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선조들처럼 빈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보편적인 사람들의 형편에 대한 공감, 타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나의 인권과 우리 사회의 평등을 살피는 것과 같을 것이다. 형평의 도시 진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걸 우리가 정말 안내판을 붙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인권이나 형평운동을 찾아서 전국에 많은 시민들이 진주를 찾아오는 그날을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저울처럼 평등한 세상을 꿈꾼 형평운동. 차별과 혐오를 넘어 인권 존중의 사회, 지역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사회운동.
서로의 아픔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공성을 지향하는 지역 공동체 운동. 마을 만들기를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소부산물 가공공장. 마장 축산물 시장에서 부산물 재료를 직접 구입해 가정에서 요리하기는 쉽지 않다. 이곳에서는 마장동 부산물 처리업체에서 1차 손질한 내장과 부산물을 가져와 2차 손질과 가공을 한다. 부산물 고기의 인기가 높아져 간편 조리 밀키트도 다양하게 생산된다. 고객들도 많이 찾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생산량이 조금씩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이제 가정에서 손질도, 밑간 작업도 필요 없이 바로 조리 가능하게 제품화되어 나온다. 곱창이나 대창류 같은 인기 있는 부산물들은 일반 식당에서 많이들 사용하니까 소비가 많으시고, 그 외에 이제 국에 들어가는 내장이나 이런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생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팔리지가 않으면 냉동으로 해서 이제 냉동고에 들어가거나, 그렇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다 폐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이제 아버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게를 창업하게 됐어요. K푸드가 많이 유행하고 하는데 이런 한국의 국밥 문화를 세계적으로 좀 알리고 싶은 그런 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마을 만들기의 공동체 운동은 밥상 공동체로부터 시작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상인, 주민들, 외국인 학생들이 소부산물 밥상 공동체 나눔에 찾아왔다. 밥상 공동체의 모든 요리는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입한 재료로 만들었다. 이들은 소머리곰탕, 부산물 모둠구이, 곱창 막창 강정, 허파, 등골, 간으로 만든 각색전 등 푸짐하게 한상 차렸다. 우리가 늘 먹던 이제 곱창 막창 구이 말고도 새롭게 이제 저희가 곱창 강정을 한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닭강정처럼 아이들도 좀 먹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맛이 어떠신가요? 이거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만드는 거. 진짜. 전 지금 닭강정은 봤는데 이것은 처음 봤는데 먹을만해요. 먹음직스런 음식 앞에서는 표정들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저는 곱창 이런 건 처음 먹어보는 거 아니에요? 강정 이런 거? 그렇죠. 처음 먹어봐요. 근데 맛있어요. 저도 곱창이 제일 맛있어요. 한국에서 먹은 곱창구이가 너무 맛있다고 말하는 외국인 유학생들. 마장 축산물 시장과 늘 가까이 있었던 주민들 모두 오늘의 부산물 요리가 새롭고 신선했다고 말한다. 好吃. 옛날에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내장이 정말 쌌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와가지고 뭐 내장 탕도 끓이고 이렇게 막 내장을 막 손질하는데 밀가루를 방방 문지르고 냄새 없앤다고 푸짐하게 이렇게 막 끓이고 굽고 하면 정말 온 대식과 다 같이 맛있어요 진짜. 친숙한 닭강정 같은 곱창 막창 강정과 색색 예쁜 내장 각색전도 친근하게 다가온다. 재료 구입과 조리 과정이 간편해진 다양한 소부산물 요리가 K푸드로 알려지길 기원한다. 그동안 마장 축산물 시장은 한국인의 밥상을 책임지는 식탁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옛 소시장의 민화를 그려 넣어서 오래 든든하도록이라는 문구로 이 시장이 여태까지 그랬던 것처럼 더 편리하고 주민들이 찾을 수 있는 깨끗한 공간으로 거듭나서 계속 주민 곁에 머물고 싶고 방문하고 싶고 그런 공간으로 함께 계속 되기를 바라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마장 축산물 시장은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축산시장으로 남고자 한다면
정책적으로 부산물 처리의 구조적인 변화와 더불어 상인과 건물주들은 시장 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은 축산시장에 대한 사회적인 혐오와 차별을 거둬야 한다. 모두가 이기는 공동체의 길이다. 소부산물은 험한 과정과 시간을 이기고 우리 식탁에 오른다. 서로 처지에 대한 공감과 이해로 한 발씩 곁을 내어주는 변화가 남아있는 과제를 푸는 힘으로 움직일지도 모른다. 우리 사회는 우리 삶에 진정한 환호를 보낼지도. 어쩌면 우리의 인식 변화, 내면에서의 움직임은 불러주는 이름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르겠다. 주가 아닌 붙어있는 보조의 것, 보잘것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부산물 고기, 혐오감을 주는 내장고기보다는 미국의 버라이어티 미트, 호주나 유럽의 펜시미트처럼 예쁘고 친근한 이름으로 불러주면 어떨까?